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우리 시장 옳지 그래야지 오늘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지난 6,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처럼 반도체가 잘 가면은 다른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이 무너지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 증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잘 돌아줬고요. 코스닥도 무너짐 없이 자리를 잘 지켜내줬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코스피 반도체였죠. 자세한 이야기 3대 지수 보면서 이어가 보시죠. 자, 우선 코스피 3.56%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벌써 20% 넘게 반등이 나왔다면 믿겨지시나요? 벌써 기술적 강세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코스피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0.29% 상승하면서 860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이 정도 오르면 코스닥은 수급을 완전히 뺏기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제법 잘 버텨준 코스닥이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오늘 코스피 200 반도체 빅4에 이 강한 상승에 힘입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본 지수보다도 더 상승폭이 강합니다. 4% 이상 상승한 코스피 200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동안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 지수들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많았었죠. 일단은 물가지표 CPI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나와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네비우스가 어제 우리 시각으로 저녁 8시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이 미국의 AI 인프라주 쪽에서 연이어서 실적 호조세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장중에 6,900선을 살짝 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21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곧바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약간 반납했고요. 그 전날까지의 상승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조정이었다. 넘길 수가 있겠죠. 이 반도체 빅4의 주도하에 6,800선 중반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던 코스피였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봐볼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코스피 움직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던 코스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장 초반에 이 코스피 반도체 대표주로 수급이 조금 쏠리게 되면서 약간 이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회복력이 상당히 좋았지요. 바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서 87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860선 밑으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수급도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우선은 원달러 환율이 1,424원,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우선 코스피에서 외인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이요, 6,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매도세를 이어나가는데 8월 중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둘째 주부터 코스피에 돌아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외인 자금이 오늘도 큰 폭으로 들어와 줬습니다. 2조 1,000억 원. 오늘 외인 자금의 유입은요, 이 삼전닉스가 저평가됐다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MLCC 단에 다시 한번 좀 외인들의 눈길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뒷장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기관도 거기에다가 힘을 보탰네요. 6,800억 원 순 매수한 기관이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계속해서 개인 나홀로 매물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점인데 어쨌든 오늘 지수 자체도 나쁘지가 않았고요.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코스닥 수급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현재 시장의 중론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왜 이렇게 코스피가 강했을까요? 이제는 다시 한번 코스피가 코스닥에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걸까요?
우선은 당분간은 조금 그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반도체였던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기폭제는요. 바로 미국에서 들려온 AI 인프라주의 실적 발표였죠. 자, 우선 이 세 가지 종목들이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미국 종목들이죠. 두 가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랑 코어이브의 경우에는요.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전 5시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어제장에 우리 정규장에 반영이 된 친구들이고요. 오늘 새롭게 나온 친구는 어젯밤 8시에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된 네비우스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직후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 30%가 넘는 폭등세를 그야말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 네비우스가 어떤 기업이죠? 이 엔비디아의 GPU를요, 대규모로 확보해서 그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임대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눈에 띈 숫자가요, 데이터 센터 1메가와트당 무려 1메가와트당 연간 매출이 4천만 달러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걸 연초랑 비교를 하자면요. 무려 3배 가까이가 돈이 더 많이 벌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GPU가요. 돈을 잘 번다는 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GPU를 더 많이 사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 네비오의 호실적이 GPU 잘 팔리겠네. 엔비디아를 거쳐서 그럼 메모리도 잘 팔리겠네. 삼전, 닉스 그리고 삼성전기의 강세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진 거죠. 이 친구들은 어제 반영이 됐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장에서 19%나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아무리 상한가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덩치들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일 흔하지가 않죠.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AI 서버 주문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부품을 좀 미리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금까지 좀 대규모로 조달을 했는데 그게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 지금 만연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 친구만 오른 게 아니에요. 보시자면요. 같은 동종업계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델의 주가도 9%, 그다음에 휴레패커드의 주가도 8%가량 동반 상승했는데 한 기업이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고 경쟁업체까지 이렇게 강하게 오른다는 건요. 시장이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슈마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 전체가 전부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여기도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메모리단 그리고 AI 서버 더 나아가서 AI 하드웨어 관련주들의 힘을 보태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코어위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19%나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의 약점을 이 친구가 싹 커버해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이 네오 클라우드 업체, 그러니까 클라우드 돈 주고 빌려주는 업체들의 약점이 뭐였죠?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고 너무 많은 돈을 갖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많다, 빚도 많다라는 게 약점이었죠. 자, 그런데 실적을 통해서요, 이 AI 컴퓨팅 수요가 그것보다 강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AI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돈 우리 회수할 수 있어? 이런 걱정을요, 코어위브가 한 번에 날려줘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어제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발표가 된 이 세 가지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결론은요. 앞으로도 AI에 계속해서 돈 펑펑 쏟아부을만 한데 라는 거였습니다. 그 수혜주가 누굴까요? 바로 삼전, 닉스부터 시작하는 반도체 생태계겠죠. 자, 거기에다가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소식도 한 가지가 더 들려왔습니다. 좀 독특한 재료인데요. 오는 10월 5일부터요, 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여기에서 GPU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금 선물, 원유 선물, WTI 다 들어보셨죠? 이런 원자재를 원래 기반으로 하는 선물인데 이게 GPU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GPU가 쉽게 말해서 하나의 금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건데 이제 GPU는요 단순히 컴퓨터에다가 꽂는 일개 장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미래 가격을 놓고 거래하는 자산으로까지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죠. GPU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세 번째, 엔비디아 이 5천억 달러의 자금 조성 재평가. 이거는 이미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이런 시장에 고민들이 많았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또 5천억 달러를 끌어다가 이번에 뭔가를 하겠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돈을요, 알고 보니까 엔비디아가 되는 게 아니라요. 월가에서 정말 내로라하는 6개의 자산 운용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대신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주는 겁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짊어지는 재무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는 의미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월가의 자본들이 새로운 쩐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시장이 걱정했던 건 결국에 이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비싼 GPU를 무한정으로 사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쩐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런 GPU들을 계속해서 사 모으는 게 가능해진 것이죠. 자,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려면, 그러니까 피크가 찾아오게 되려면 흔히 빅테크가 케이펙스, 설비 투자를 줄이는 순간부터 이제 고점이 다다랐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시장에 도는 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AI 케이펙스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되는 그 산소 호흡기를 바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달아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반도체 대장주들보다도 더 크게 상승한 종목들, 더 눈에 띈 종목이 있었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MLCC, 그중에서도 삼성전기가 특히 강했던 이유 명확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 국내 기술주, 그러니까 한국 기술주에서 가장 최애로 선정하는 종목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바꾼 건데요. 목표 주가도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아무리 삼성전기 비싸다 해도 262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의 핵심이죠. 자, 핵심은요, 이 MLCC랑 그다음에 ABF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MLCC는 이 전자제품 안에서 전류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작은 부품이고요. ABF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보드랑 고성능 반도체 칩을 연결해주는 고급 기판,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GPU 주변에 붙어가지고 GPU를 도와주고 전기를 관리해주고 칩을 함께 구동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보조적인 부품들이 더 같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요 굉장히 잘 만드는 게 바로 이 삼성전기겠죠. 특히나 MLCC 가격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ABF,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부품까지 같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ABF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 매출이 2030년까지 앞으로 4년도 남지 않았죠. 그 사이에 4~5배나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AI 매출 비중도요, 순식간에 껑충 뛰어오를 예정입니다. 거의 30% 이상,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죠. 한마디로 이 MLCC가 잘 팔리는 데다가 이제 ABF까지 주력 제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재평가될 것이다. 그동안 비싸다 했던 게 더 이상 비싸진 게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AI 투자 천재가 일본 MLCC에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도 상당히 이 시장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우리에게 AI 투자 천재로 알려진 레오폴드 아셈블레너, 24살에 200억 달러를 굴리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우리 8월 초에 또 시장을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알아보실까요? 이 친구가요, 이제 이 간밤에 일본의 가장 큰 업체인 MLCC 업체
하이유 유단에다가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MLCC 쪽이 차기 메모리에 이어서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MLCC 관련주들이 폭등세를 보였고요. 그중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의 주가도 크게 뛰어오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바통 터치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이외의 뉴스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이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늘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 4국은 일명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며 정기조사 외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한편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사 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잇따라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금융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한 이후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사가 금융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 측은 현재 세무조사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내부적으로는 국세청의 조사 범위와 그에 따른 경영 영향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2위를 지킨 가운데 중국 양쯔 메모리 YMTC가 처음으로 출하량 기준 글로벌 3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전 세계 낸드 출하량의 2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디램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출하량 비중은 2년 전의 32%보단 하락했습니다. 2위 자리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포함한 SK하이닉스로 22%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솔리다임의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40% 늘어났습니다. 또 3위 중국 YMTC는 출하량 기준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일본의 키옥시아를 밀어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22%, 전분기 대비로는 5% 증가하며 공급 부족 국면에서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매출 기준으로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이어 5위를 기록한 데 그쳤는데 기업용 ESSD가 전체 낸드비트 출하량의 절반에 육박한 상황에서 YMTC는 고가의 데이터 센터용 ESSD 비중이 낮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가 극적인 매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마트가 자회사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 여파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 2분기 연결 기준 순매출 6조 9,150억 원에 영업손실은 4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감소하며 7조 원을 하회했고 영업손익 역시 지난해 2분기에 216억 원 흑자에서 646억 원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지난 5월 발생한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판매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는 2분기 매출액이 7,4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3억 원에서 184억 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587억 원으로 사실상 SCK 컴퍼니의 실적 악화가 이마트의 연결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본체인 이마트 사업부의 할인점 매출이 0.8% 증가한 2조 7,93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 손실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더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3% 오른 9,927억 원과 12.7% 상승한 346억 원을 기록하면서 나란히 두 자릿수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마하라주스트라주, 푸네 플리트 그룹의 신규 냉방관 공조 HVAC 생산 라인을 준공하고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 생산 시설은 생산 라인과 사무실, 부대 시설 등을 포함해 13,826제곱미터, 약 4,190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올해 초 설비와 장비 구축을 착수해 약 6개월 만에 양산 체제를 갖췄으며 푸네에서는 플렉트 그룹의 주력 제품인 공기 조화기를 비롯해 패널 유닛과 컴퓨팅
컴퓨터 등 공기 처리 장치 등 다양한 HVAC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완전 가동에 들어서면 연간 최대 6,500대 HVAC 장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기존 노이다의 생산시설과 푸네 거점을 연계해 인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들에게 HVAC 솔루션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서 LG이노텍이 신규 편입되고 HLB, LG 디스플레이 등 4개 종목이 빠진다. 이번 조정은 31일장 마감 이후 적용되며 9월 1일부터 지수에 반영된다. 편입 종목은 LG이노텍 1개, 편출 종목은 HLB,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에피스 홀딩스 4개다. 편출 종목이 편입보다 3개 더 많아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별 수급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기관과 ETF가 자산 배분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표 지수다. 이에 따라 LG이노텍에는 패시브 자금 유입이, 편출 종목에는 추종 자금의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LG이노텍 편입 가능성은 이미 증권가에서 예상돼 왔다. 반면 HLB와 LG 디스플레이는 시가총액,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삼성에피스 홀딩스는 유동 시가총액 기준 등을 이유로 편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지난달 기록적인 급락세를 겪었던 코스피가 10여일 만에 20%가 넘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 저점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며 기술적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상승세가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I 기술주들이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훈풍이 그대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불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에서 주춤했는데 오늘은 시장의 중심에 서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91%, SK하이닉스는 5.2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낸드 플래시 출하량의 결과도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그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 어떻게 공급되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도 7.91%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현대차도 1.7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월에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파업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MLCC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삼성전기가 2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선호주로 원래는 삼성전자를 꼽았는데 삼성전기로 변경을 했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MLCC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부품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고객사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오늘 삼성전기가 12.51%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GC 에너지도 8.5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금호타이어가 강세 흐름에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10.11%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단에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매수세가 잘 들어오면서 코스닥에 힘을 보탰고요. 2차 전지단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1.31%, 0.1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2.4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동그룹과 함께 농업용 로봇의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동그룹이 오늘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22%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다양한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SOFC 테마로도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면서 SOFC 관련주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나 MLCC 관련주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티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6.67%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백질의 이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노테크는 MLCC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MLCC의 신뢰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노테크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시하셔야겠는데요. 현재는 17.4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도 14.94% 상승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발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도 11.5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외인이 이틀 연속 대규모로 순매수를 좀 이어갔다는 게 여전히 좀 뿌듯한 하루였네요.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다니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이 이제 어제부터요 좀 과매수권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 벌써 이제 기술적 강세장이 바로 눈앞에 있죠.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정말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 건강한 반등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이런 회복하는 장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거일 연속 상승과 함께 드디어 이 코스피 장세에서는 지금 121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소화하고 올라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이런 갭 메우기 시작됐다라고 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갭을 메우는 반등을 넘어서서 주도주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도 4.8%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단순히 지수만 많이 올랐던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대략 4.8%,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7%대까지 올라왔었죠. 네. 그동안 시장 반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반도체 업종들, 지수 상승에 대한 견인이 되었던 핵심, 중심으로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를 추격해서 사야 되느냐? 자,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온 이 큰 자금들이 다시 어디로 또 순환되면서 움직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네. 대형 반도체가 먼저 지수와 함께 지금 이 시장을 견인했다면은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장비와 소부장주들 그리고 AI 인프라 쪽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아직 업종 대비했을 때 덜 들어왔던 종목이나 이제서부터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순환매가 확산되면서 지금 장세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의 귀환을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급락 뒤의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외국인 세력들이 귀환과 함께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또 연결이 될지 자, 오늘 함께 또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차트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꼭 봐야 할 섹터와 종목군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요. 그동안은 이제 이 8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좀 소외를 받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코스닥 이쪽으로 좀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바통을 반도체가 다시 좀 뺏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아니 좀 더 지켜봐야 되나요? 뺏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실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아직 힘이 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제약바이오 살아 있어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지금 사실 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 저점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서 올린 자리들이 네. 이게 1차로 끝날 것인가 2차가 있는 것인가의 싸움들은 그 다음에 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아까도 우리 바톤 터치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도체가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레일을 달릴 이제 제약바이오도 저는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자리를 조금 잘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끝이 다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가 바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장비주들, 그 다음에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서 우리 시장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사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애프터마켓 지금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특징주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오늘의 섹터는 일단 당연히 MLCC일까요? 네, 듣겠습니다. 네, 반도체 맞았죠? MLCC. 네. 근데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물론 방송에서도 계속 ML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렇게 시작 전에 우리가 넥장도 보고 NX장에서에 대한 흐름도 보고 그리고 전날 밤에 있었던 미국장에서에 대한 흐름들도 보고 있는데 MLCC에 대한 이런 수급들과 그 힘 그리고 거기에서 슬리는 수급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네.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간밤에 미국에서 있었던 또 엔비디아,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코어웨이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급등하면서 시장이 걱정했던 우리가 우려했던 게 바로 AI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끝난 거 아니냐. 그쵸. AI 피크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하나 해소해서 보면은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단기적인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서 실제로 서버 투자와 서버 주문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받쳐주면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실제로 돈이 벌어들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받아들였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AI 서버용 부품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결정적인 재료가 된 이 종목 MLCC 섹터 이 분야들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특히나 좀 특징적인 움직임 종목들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안 맞출 수가 없겠어요. 삼성전기가 사실 오늘 12%나 올랐거든요. 유난히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이유, 모건 스탠리에서 최선호주로 픽했다 이런 이슈가 있던데 이것 때문인가요? 모건 스탠리에서의 또 선호주 픽도 확실히 픽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수급도 있겠지만 네. 이 전날 밤에 또 삼성전기에 대한 악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이제 리포터들, 리서치들이 나왔을 때 네. 삼성전기가 2027년도, 2028년도에 있는 출하량에 대해서 맞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또 리포트들을 어젯밤에 또 쭉 내더라고요. 네. 이거 보고 또 생각이 들었죠. 내일 올라가 있구나. 내일 올라가 있구나. 설계가 시작이 됐다. 네. 설계가 시작이 됐구나. 해서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죠. 조심은 하겠지만 상대가 어디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이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했을 때 수급을 보면은 내일 또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MLCC 시장 안에서의 정말 4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3천억 규모에 대한 AI 서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MLCC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또 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MLCC에 대한 탑재되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계속 증가할 때마다 우리가 삼성전기를 섹터 대장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8월 5일에 있었던 우리가 중요했었던 이 앞전에서 있었던 물량들을 한번 발라 먹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한번 매직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미핥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개미핥기. 네, 개미핥기처럼 한번 쑥 뺐다가 개미핥기로 인해서 앞에 있는 물량들을 먹어주고 다시 재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추가적인 이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이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죠? 61선입니다. 60일 테마선을 다시 한 번 더 좀 회복하는 구간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보인다.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 오늘 섹터 이 대장주는 삼성전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이 종목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물론 MLCC를 줄줄이 이어서 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AI 서버 수요 회복과 함께 좀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주들을 한 종목은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민해서 IS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ISC 이 친구 어떤 친구죠? 네, ISC입니다. 영어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PU, HBM에 대한 칩, 기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과 함께 테스트 부품까지 같이 이 라인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정식적으로 물품을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공정 테스트 부품까지 내려가는 장에서 ISC는요, 특별히 지금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의 온기가 확산이 될 때마다 함께 이 테스팅 기업으로서 올라갔던 반응했던 종목인 만큼 이번 반도체 강세 흐름 속에서 함께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아까도 삼성전기에 대한 차트를 봤듯이 8월 5일자에서의 앞에 언덕의 물량을 먹고 난 뒤에 똑같이 이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올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MLCC와 함께 소부장주들 그리고 테스팅, 후공정 기업들이 MLCC와 같이 움직이는 건 확실히 이 반도체에 있었던 온기, 순환매가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한 장애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 특징 중 하나고요. 국장에 대한 체력이 좋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코스닥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도 좋았었지만 소부장이 일단 하단을 잘 막아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이 수급 뺏김이 없게 그렇게 오늘 코스닥이 잘 버텨준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의 마지막 힌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열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어제 CPI가 상당히 견조하게 시장의 예상치에 딱 부합하게 나와줬죠. 과연 오늘 밤에 있을 CPI 그리고 그 다음 날 있을 7월 소매 판매와 8월 미시간대 심리지수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특히나 7,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건 말 그대로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소화가 될 예정인데 미리 한번 이 프리뷰 자세하게 파헤쳐 보시죠. 네, 우선은 어제 CPI 제가 이제 발표가 된 직후에 이 밤방송에서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PPI도 좀 비슷한 움직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비슷한 움직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어제 방송 다들 보셨겠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물론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오후 4시에 뭐 CPI와 P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정말로 시장에서 지표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지표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장기 국채 금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꺾이지 않는 부분들, 유가도 그렇죠. 지역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선에서는요. 계속 옆에서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는 실제로 이 반도체 업종들과 AI 섹터 안에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표가 잘 나오니까 어제 미장도 좋았죠. 네. 우리 국장에서도 추가 탄력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소부장들이 전체적으로 돌았잖아요. 국장의 체력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FOMC에서도 의장들을 비롯해서 이사진들도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물가 보자. 저번 주부터 물가 한번 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CPI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CPI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연준위에서의 추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 부담감을 조금 낮춰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가 지났으니 오늘 있을 PPI도 한 번쯤은 우리가 훑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원가가 또 소비자에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이 PPI까지 좀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CPI가 우연히 잘 나온 게 아니네.
실제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물가 체감과 이 시장에서 반영되는 지표가 정말 잘 나온 거구나. 그래서 생산 물가 단계에서도 압력이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나서 장기 금리 또한 조금 움직이는지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본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추가로 물가지표 후속 데이터로 확인해야 될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뭐 다음 날에 바로 소비가 발표가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봐야 될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3차 확인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앞에 있었던 물가 지표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지표들보다 CPI, PPI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 이 체감되는 주에 대한 방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인플레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7월 소매 판매와 그리고 우리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둘 다 심리 소비 지수죠. 관련 지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둘 다 소비 관련주고요. 하나는 7월 소매 판매 지표이기 때문에 판매 지표라서 얼마나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5월 달에 조금 우리 시장 예상치만큼 소비가 조금 약했어요. 그쵸. 근데 6월 달에 확실히 이 전쟁이 이 지역적인 리스크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 1%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소매 판매가 1%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아래로 조금 내려가야 되지 않나. 물론 1%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1% 아래로 조금 내려와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그 안에서 그렇죠? 5월 달에서의 0.2%와 네. 그리고 7월 달에서의 6월 달에서 1% 그 사이인 그 안에서 우리가 예상치 안에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소비 또한 유지가 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인플레로 이어서 봐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우리가 7월 소매 판매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가 미시간대에 대한 소비 심리 지표인 기대 네. 인플레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기대 인플레는 1년이 지금 4.2%고 5년치가 3.3입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1년치랑 5년치 이렇게요. 네, 그래서 단기와 조금 중장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4.2%는 확실히 0.2%가 좀 내려가는 3%대에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되고요. 5년 기대 인플레는 2%대를 봐야겠죠. 지금 FOMC 의장들과 의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2%를 그쵸. 외치는 이유가 이게 꺾이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도 내려오는 부분들과 소비 심리 지수도 지금 소폭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치가 소폭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폭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됐고 소폭 둔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시장이 견뎠을 때 지금 시장에서 우리 성장주들이 AI 생태계 안에서에 대한 훈풍들과 온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에서도 이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좀 어떤 그림을 제일 바랄지가 궁금하네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꺾이는 걸 좋아라 하잖아요. 소비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은 소비가 꺾이면은 저는 좋겠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일단은 소비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만 보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대신에 물가는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또 PPI를 통해서도 이어서 확인이 됐으면 또 이제 네. 어느 부분 우리가 이 부분들이 또 이제 국장에서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결국에 오늘 밤에는 이제 이 밤 9시 30분이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내일 밤에 있을 소매 판매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 보는 이유는요. 미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 다운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일단 오늘장의 PPI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1분 이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로 출발 이후로 약 1시간 지났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각 KLX 종가 대비해서 등락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마이너스 0.53%. 약간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숨고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겠죠.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가장
가장 눈에 띄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 4%, 5% 가까이. 이 어제 네비우스의 실적 발표, 또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충분히 돈을 잘 벌어오고 있다.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늘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외에도 오늘 두산 퓨얼셀 5% 이상 상승하면서 흐름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도 4% 가까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도 4%,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3%만 움직여도 상한가라고 했던 네이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 소식이 붙어주다 보니까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까지 만나봤네요.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비츠로넥스텍이 오늘도 3% 이상 상승 추가로 이어가고 있고요. 확실히 친환경 에너지 쪽에 움직임이 강하네요. GNC 에너지가 15% 이상 상승, 범한 퓨얼셀이 오늘 또 SOFC가 코스닥에서 상당히 강했죠. 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범한 퓨얼셀의 경우에는 개별주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10kW급의 캐스케이드 SOF 시스템 이 개발을 나선다는 소식, 이게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수출 데이터에 힘입어서 굉장히 상승했었던 화장품주들은 오늘 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네요. 실리콘2 마녀공장, VT까지 각각 8%에서 10%가량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2대1 이용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파트너님, 그래서 내일은 뭘 사야 될까요? 저는 내일주 한번 제약바이오주를 중에서 선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가지 않는 이런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선별적인 기술력이나 그리고 선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조금 수급이 붙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첫 번째 내일장 기대주로 프로티나를 들고 왔습니다. 프로티다요. 네. 오늘도 앱장에서 좋은 움직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넥장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단순한 바이오 종목이 아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의 신약 후보 발굴을 진행하면서 하고 PPI 플랫폼 기업인데 네. 이제 자체만으로도 비만 신약 기술을 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력이 RT1309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 후보가 검증되고 있는 점 때문에 프로티나가 정말 단순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비만 신약 개발주를 개발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경쟁할 수 있는 업체로서 네.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만 치료제 플랫폼 안에서 자신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신약 후보물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다음 리레이팅을 핵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차트를 또 같이 보셔도 이미 앞전에서에 대한 상승과 함께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기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위에 보이시죠? 네, 앞에서의 언덕들에 대한 물량들을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리네요.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시간이 더 한 2, 3일 정도 걸리더라도 네. 저는 위에 있는 국까지도 좀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티나입니다. 네, 이 프로티나 공략주로 한번 만나봤고요. 이 공략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말씀 주신 TC 머티리얼주도 오늘 좀 많이 올랐던데요. 추가로 또 봐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좀 단기 종목들을 봤을 때 물론 다음 날 바로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을 보면은 2거래일 만에, 뭐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는 다음 날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나는 단기적인 매매가 좀 따라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황금봉투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좀 잡아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황금봉투 기법을 가지고 이 종목을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과 함께 조금 더 긴 수익률로 답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두산 테스나 종목을 제가 자 보시면은 63,000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3,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자. 종가상 깨지 않는 선에서 모아가신다면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것이다. 황금봉투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이 황금봉투 하단 부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테스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자, 황금봉투가 뭐냐? 주가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가드레일을 받고 옆으로 넘어가면은 역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위아래에 대한 흐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가 흔히들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지만 1차로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 2차로로 가기 전에 주가에 대한 상단과 하단을 만들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상단과 하단을 맞을 때도 이 폭에 대한 수익률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최소한 10에서 15%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자리는 너무 저가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황금봉투 기법을 통해서 두산 테스나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다시 수급을 붙고 나서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왔다는 겁니다. 7거래일 동안 기다렸지만 40%에 대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잡고 우리는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매도에 대한 예술적인 타점 자 함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통해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고요. 함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일 밤 9시에 진행해주고 계시는 이 공개방송 통해서 오늘 PPI 데이터 확인까지 함께해 보시면 너무 금상첨화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정말 아쉽지만 오늘 저희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